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소단원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교과서 129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웠냐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국가, 국제기구, 개인,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아무리 내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건 너무너무 어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람이 실천했던 방법이 전자우편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에게 지뢰가 위험하다, 지뢰 사용을 멈춰달라라고 해서 정부에다가 전자우편을 보내고요. 또 천여 개의 인권단체에게 이 지뢰의 심각성, 이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것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이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달고 SNS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말랄라 유사프자이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린이 교육,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이런 것들을 SNS 활동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쭉 찾아보면서 스스로의 활동 계획도 세워보고 가능한 일이 있다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더 좋겠죠?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구촌의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민인의 반 친구들은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토의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이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세계 여러 곳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이 많은 것 같아 여러 종교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없을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도 이게 영토 문제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저쪽 서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빈곤을 극복하려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 배우지 못하면 지금의 안 좋은 상태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의 경우에는요,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배워야지.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식량, 주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고 내일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미래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겠죠.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운동가나 평화운동단체의 활동을 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찾아보고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네? 그러면 나는 이런 식의 도전,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시리아의 경우를 보니까 난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난민 문제는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니까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보면 먼저 어린이의 권리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다음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 이런 것들. 그 다음 평화 운동가나 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 다음 난민 문제에 대한 거,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환경입니다. 네, 환경이라는 건요, 그 범위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이죠. 그리고 대규모로 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앞에서 굉장히 큰 재난을 닥쳤다라고 하지만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공기와 같은 위기는요, 그 범위가 아마 더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세계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각 개인은 지구촌 평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규민이네 반 친구들은 어린이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1단계 친구들과 비정부 기구 조직하기. 지구촌 평화가 왜 필요한지 알리고 싶어. 무엇을 목적으로 여기는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촌 평화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비정부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구촌 평화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평화와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해보자. 비정부기구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예, 그 비정부기구를 누구에게나 딱 알릴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아는 거,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 참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규민이는 평화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비정부기구를 만들고 비정부기구의 이름을 뭐라고? 지구별 평화지킴이라고 지었대요. 자, 단체를 조직했으면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죠. 막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요. 자, 활동 계획 세우기 한번 살펴봅시다. 토의를 통해서 활동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비정부기구 활동계획서 주제 지구촌 평화운동 알리기 캠페인 단체 이름 지구별 평화지킴이. 자, 요런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걸 한번 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조직한다고 해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그러면 선생님의 예시를 같이 보면서 나는 계획서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 같이 해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주제 무엇에 대해 할 거냐, 그 다음 단체 이름, 다음 캠페인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면 아무 준비 없이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조사 과정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활동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릴 것이냐, 이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선생님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요. 지구촌 평화운동 알리기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요거가 관련돼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계속 해봅시다. 영상 잘 봤습니까? 네, 영상이 좀 오래됐죠. 네, 좀 더 좋은 화질을 찾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구하지를 못했어요. 자, 맨 처음 장면 기억납니까? 비워라. 예, 우리 비워봅시다. 네,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먹으면 음식, 버리면 쓰레기.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빈 그릇 운동 알리기를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빈 그릇 운동에 대해서 알릴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는 지구별 평화지킴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비워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가벼워서 행복한 지구. 그 다음 캠페인을 위한 자료조사,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야겠죠.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과서 자료를 활용하고요. 지구촌 갈등 정보에 대해서 모으고요. 아, 갈등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낳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된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단체 활동에 대해서 조사한답니다. 그럼 요거랑 우리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평화의 필요성이라면 여기서는 뭐의 필요성? 빈 그릇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해야겠죠. 이게 왜 필요한가? 빈그릇 운동의 필요성. 자, 교과서에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선생님 환경부 자료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 다음 지구촌 갈등 정보라면 빈그릇 운동은 왜 필요한 거예요? 뭘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되겠죠? 문제점 찾기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련된 정보 모으기. 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단체 활동, 여기서는요, 빈그릇 운동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들을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그죠? 빈그릇 운동 단체 조사하기. 자, 역할들을 한번 봅시다. 규민, 평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자료조사와 사진 촬영하기. 그럼 여기는 뭐 평화의 필요성 대신에 빈그릇 운동의 필요성 넣으면 되겠죠. 빈그릇 운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자료조사와 사진 촬영하기. 평화단체 활동 조사하기. 빈그릇 운동 단체가 있다면 그게도 좋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면 되겠죠. 네, 뭐 빈그릇 운동 단체도 좋고요. 있다면. 컴퓨터 바탕화면용 이미지를 만들어 각종 누리집에 알리기. 캠페인 장소 확인. 캠페인 여러분 어떤 장소가 좋을 것 같아요? 음식물을 우리가 같이 먹고 하는 곳. 우리 학교로 친다면 급식실 같은 곳,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있는 뭐 복도나 계단 같은데, 뭐 교실 안도 좋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상의 드리고요.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문구나 그림이 들어간 팻말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들의 활동, 교내 캠페인 준비, 팻말 만들기, 장소 정하기, 캠페인 방법 상의하기, 팻말과 구호 서명 운동.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끼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 아마 직접적인 캠페인이나 서명은 좀 어렵겠죠. 대신에 뭐를 해야겠어요? 이제 뭐 포스터 같은 것들을 게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제작한 자료 나누어 주기, 캠페인 사진 찍기,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할 수 있는 누리집 조사, 인터넷용 홍보 자료 준비, 우리들의 활동, 알리기, 학교 누리집에 올리기, 학교 소식지에 실기, 평화단체의 사진과 소식 보내기. 그러면 우리는 여기 평화단체 대신에 어떤 단체에다? 환경단체에다가 이런 운동을 함께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컴퓨터 바탕화면용 이미지를 만들어 집과 학교 컴퓨터, 블로그 등에서 사람들과 나누기, 친구들이 만든 다른 비정부 기구에 자료 제공하기. 132쪽입니다.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다면 이 단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기억을 잘하게 하려면 뭔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로고가 있으면 참 좋겠죠? 다른 비정부 기구들은 어떤 의미를 담은 로고를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만의 로고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구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 기구들이 사용하는 로고를 조사해 봅시다. 다음은 어떤 단체의 로고일까요? 단체와 활동 내용을 조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국제 엠네스티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일단 여기는 뭡니까? 초죠. 촛불입니다. 촛불. 촛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뭔가 희망, 따스함, 온기 뭐 이런 의미가 좀 느껴지죠? 자, 촛불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네, 철조망입니다. 철조망. 철조망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가로막는 거, 못하게 막는 거, 막 뾰족함, 가시 이런 좀 고난 이런 느낌이 드나요? 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그 상징도 철조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기구는요 국제 엠네스티입니다. 여러분 국제 엠네스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세계 인권 선언 그림으로 된 동화책 보여준 적 있죠? 그거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 동화책에 보면 이 로고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등교하는 날. 자, 이 로고의 의미는요. 철조망에 쌓인 촛불의 모습이죠. 그죠? 철조망에 쌓인 촛불은 억압을 상징합니다. 억압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았죠. 꺼지지 않는 희망을 뜻한다. 그래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기운을 잃지 않도록 같이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의미겠죠. 자, 주요 활동. 인권과 관련된 시민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입니다. 자, 옆에는 이건 뭡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자, 동물은 사랑이라더니 판다 너무 귀엽죠? 자, 이 기구는 어느 기구일까요? 네, 세계 자연보호기금입니다. 세계 자연보호기금. 로고의 의미는요, 이 판다가 이렇게 귀여운데요, 세계 멸종동물이랍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 중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죠? 세계 멸종동물인 팬더 모습으로 동물과 환경 보호를 나타내고 있다. 자, 주요 활동은요, 야생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환경 낭체래요. 민간 환경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로고입니다. 눈, 코, 입 없는데도 왠지 활짝 웃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자, 이 기구는요, Save the Children입니다. 그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얘기했었던 거 기억합니까? 네. 로고의 의미는요,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뭔가 사랑받고 두 어깨 활짝 편, 진짜 네, 희망이 가득한 어린이 모습이죠. 어린이의 모습. 세이브 칠드런에서는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비정부 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그 기구에 어울리는, 또 선생님과 함께 빙그릇 운동을 할 사람은 우리 선생님 그 가벼워서 행복한 지구의 일원이 되어서 어울리는 로고를 하나 좀 만들어줘 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해봅시다. 자, 다음 3단계 실천하기. 지구촌 평화 발전을 이루고자 활동한 예를 살펴보고 어린이 비정부기구 활동계획을 실천해 봅시다. 어린이 비정부기구 빌라알 이야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년 빌라알은 지구 곳에 질병, 가난,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직접 만든 아크릴 접시를 팔아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팻말을 만들어 친구들과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했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후원 요청과 연설을 하기도 했다. 여러분 학교폭력 예방 활동할 때 뭐 했어요? 배지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활동한 거. 다음 국제 엠네스티의 편지 쓰기 활동.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1962년 각 국가 정부의 범죄가 아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종교나 민족, 차별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교나 민족, 뭐 종교는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개인 신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종교는 못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민족 같은 경우, 또 개인이 타고난 특성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걸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면, 그죠? 편지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지속적인 편지 쓰기로 10년 동안 2천여 명이 감옥에서 풀려났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134쪽 유니세프 활동 돕기. 유니세프는 뭐 한다고 했어요? 뭐 교육, 문화 뭐 이런 거에 관련된다라고 했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피해가 컸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이트카 삼코바라는 이름입니다. 7살 소녀가 음식과 의료품을 보내주어 감사하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그림을 그려서 유니세프에 보냈대요. 이게 바로 이트카의 그림 카드입니다. 유니세프 직원이 그 그림을 받아서요, 이트카의 그림을 포스터와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아 유니세프의 활동에 동참했다. 이것이 바로 1949년 최초의 유니세프 카드이다. 그 유니세프는 매년 카드를 제작해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을 모두 기아아동은 뭐예요?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아동들이죠. 돕는 데 사용해서 생명을 구하는 카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이특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근데 7살인데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나요? 대단히 잘 그렸죠? 올리버의 선물 국제비정부기구인 옥스팜 누리집에서는 염소부부, 송아지 같은 동물과 깨끗한 물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물하고 동물 카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 전할 수 있다. 올리버는 이번 생일에 자기 이름으로 염소를 기부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했다. 예, 여기 선생님이 관련된 링크 밑에다가 쫙 다 걸어놨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알았죠? 은서의 실천,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을 재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돕는다고 한다. 나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 사용했던 인형, 장난감,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품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예, 선생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많이 기증도 했고요. 이거 기증하면 나중에 연말정산도 해주거든요. 부모님과 상의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 시도에 다 근처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요. 알았죠? 교과서 135쪽 봅시다. 교과서 속으로 지구촌 평화를 지키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스라엘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와 어디가 지금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중부에는 네베샬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스라엘 중부에는 네베샬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와하트 알 살람이라고도 불리는데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히브리어면 이제 예루살렘인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아랍어면 팔레스타인 쪽 언어죠. 모두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곳은 1970년 교육자인 브루노 후사르가 설립한 이후 1997년에 첫 가정의 정착을 시작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이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이다. 이 마을의 초등학교에서는 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가르치고 사용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분쟁의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자, 평화마을의 상징인 비둘기 네베샬롬의 1학년 교실의 모습. 자, 네, 이런 곳이 많아진다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아픔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겠죠? 136쪽입니다. 규민이의 학급 친구들은 비정부기구 활동 내용을 모아 지구촌 평화전시회를 열었다. 다양한 실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지구촌 갈등 해결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것을 다짐해보자.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예, 어떤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해서 알릴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할 일들, 한 일들에 대해서 신문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서명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을 알리는 포스터나 사진 등을 게시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어린이 인권의 실태를 나타내는 영상들 보여주면서 인권보호 캠페인 그 실태를 알리는 자료를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구촌 평화 만들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렇게 포스터 그리기, 또 배지 만들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화 전시회를 만들어봐도 참 좋겠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실천 계획을 한번 마음속에 잘 세워보고요. 그것들 중 무엇 하나는 같이 실천해 본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 단원도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비정부기구라고 하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든 것도 비정부기구였잖아요. 그죠? 비정부기구, NGO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지구촌의 평화 유지, 전쟁 방지, 국제협력을 하는 곳, 국제연합, UN입니다. 국가나 민족 등의 단체들이 충돌을 일으켜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지구촌 갈등이라고 했죠. 지구촌 갈등. 그 다음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의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 이것이 바로 국가죠, 국가. 다음 마지막,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협의해 만든 기구는요, 국제기구입니다. 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국제연합, 국가, 지구촌 갈등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번 단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